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카카오 5위평선을 회복 마감했습니다. 최근 카카오는 시장 지수가 고점 부분에서 정체하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함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다시피 다소 좀 추세선을 복잡하게 그어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요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카카오의 현 시점에서 바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적 이벤트를 앞둔 대응 전략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지수 상단에서 방향성을 잃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5,301포인트에서 마감했는데요. 신고가 경신 랠리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수급이 약했고 대표적인 주도주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정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요, 바로 시가 기준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가 이틀 연속으로 갭상승을 했습니다. 갭상승했습니다만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마찬가지죠. 갭상승 이틀 연속 출발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그만큼 힘이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의원방에서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바로 어제 제가 계속 시가 가지고 말씀드렸죠.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별로도 마찬가지다. 그 시가가 계속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이번 주에 유독 제가 시가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자, 월요일 시가가 얼마였어요? 57,400원이었습니다. 시가 위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카카오가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은 그동안 반대로 내리막길을 걸어왔었던 거고, 큰 틀에서는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차트 이 추세선들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복잡하게 그어놨는데 요거 설명드리고 지울 것은 지워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위에 상단에 있는 추세선은 바로 여기 하단에서 그어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추세선이 이렇게 연결되기를 우리는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기간에 64,000, 65,000원대로 넘어가면서 이 N자형 패턴 구조로 가면 추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가길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급락으로 발생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위에 추세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대가 이렇게 하나 그어볼 수 있는데 이 추세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으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상승 추세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하락 추세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N자형 패턴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N자형 패턴 구조가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려면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 어디까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6만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6만원 돌파 흐름이 나와줘야 그러면 여기에서 각도를 다시 줄이면서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53,000원을 확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상승 구조 패턴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찍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얘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카카오가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전저점들 깨지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가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카카오 앞에 영상에서 제가 최대 변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나스닥 선물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내려오니까 바로 어떤 종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가요? 주도주도 영향을 받지만 바로 이 약한 고리에 있는 종목들이 더 빨리 내려간다. 그게 무슨 종목입니까? 바로 추세적으로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약한 종목이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대장주, 저기 꼭대기에서 대장주들이 물론 가격 조정 내려올 때 강하게 내려오지만 결국은 대장이 언제 내려온다? 가장 마지막에 내려온다.
결과적으로 반등도 약하고 내려갈 때 더 빨리 내려가는 종목들은 결국은 추세적으로 약한 종목들,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이 그렇게 추세가 지금 좋지 않은 종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가 지금 이 구간에서 N자 패턴 구조, 특히 이 추세 하향으로 각도가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급락 패턴이 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죠. 55,500원을 그나마라도 지켜줬다는 겁니다. 이 지점 저점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5일평선까지 회복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저점을 지켜줬다는 얘기는 일단은 박스권 바닥을 유지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6만 원대까지의 회복, 최대 그러면 박스권 상단까지의 반등 가능성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카카오 핵심적으로 매매 대응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 3가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 수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벤트 일정인데 이 이벤트 일정이 실적 발표 시기 그리고 이 컨퍼런스 콜이 같이 이제 겹쳐 있으니까 이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우리 카카오가 이틀 연속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구 수급이 들어왔나요? 바로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됐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동반됐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는 데 있어서 주도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죠?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와, 거래량이 이렇게 안 들어와요. 최근 들어서 거의 최소 수준 아닌가요? 이렇게 거래량이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겁니다. 윗꼬리 달리고 상승 양봉이 세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대 5% 이상 강하게 양봉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개장 초반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회원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오전 10시에서 11시 정도면 대체로 큰 투자 의견들은 다 나갑니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다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오후에는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집중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주식시장 자체가 오전에 큰 변동성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격을 점검해야 되는데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주가라고 하는 이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저항 걸릴 거냐, 어느 수준에서 지지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내야 되는데 거래량은 작아요. 그런데 우리 카카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데 우리 카카오의 이 가격선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결국은 이 상승 추세선 이 하단에 이틀 연속 저항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오늘 다 테스트 시험한 겁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데 야 이거 뚫고 넘어가겠느냐, 투자자 여러분들 뚫고 넘어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미친 듯이 들어와야 야 이거 뚫고 넘어가겠다, 야 단 한 방에 6만 원 넘어가겠는데? 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그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지는 겁니다. 추세선 여기 하나 지워졌네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격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벤트 일정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대표적으로 카카오 계열사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에요. 실적이 영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다른 건 잘할지 몰라도 게임은 잘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인데 역시나 적자 발표할 예정이고요. 2025년도 그러니까 총 결산 실적이 적자 전환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 게임즈 주가 하락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평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카오 주가가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나 일정 부분 계열사 부분들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음봉 캔들이 나올 때 만약이라도 이 음봉 캔들을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는 꼬리가 달리는지 보시고요. 또는 양봉 반전하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들이 바로 우리 카카오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12일 목요일이죠. 모레 12일 우리 카카오 실적 발표 결과 또 컨퍼런스 콜에서 정신화 대표의 어떤 발언들 또 향후 카카오의 비전 또 카나나의 이슈들이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희소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카카오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급과 가격 포인트 다 말씀드렸고 이벤트 일정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올 때 우리 여러분들 이거 급하게 추격 매수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카카오 비중이 이 구간에서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 65,000원 뭐 7만원 이상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평단가가 이 6만원대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한번 강하게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나온다면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원 방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 없다. 따라갈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주가 지수가 여전히 좋잖아요. 물론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아요. 우리 국내 증시가 최근에 치고 나가지 못하는 데는 바로 그 일본 증시의 강세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순환매 제 영상을 통해서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는 다 아시죠? 그 순환매가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아시아 증시, 여기 북미 시장, 여기 유럽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대충 이해하세요. 제가 그림 그리는 화가는 아니니까. 그럼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한국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 구찌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유통 거래량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시장이 그동안에 유독 크게 급등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지금 쉬어가는 입장은 바로 일본 증시가 급등으로 치고 날리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쉬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이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국 증시에도 호조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미국은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신고가 갱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한국 증시는 신고가 갱신 날아가고 있고 일본 신고가 갱신 날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독일 닥스 지수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스페인 증시는 뭐 미친 듯이 날아가잖아요. 한국보다 더 잘 나갑니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놓고 볼 때 국가별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종목별로 우리가 볼 때 순환매 돌아간다라는 관점하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순환매 돌아간다는 관점하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나라 일본 증시가 크게 급등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같이 크게 급등하기가 지금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못 간다 이거보다는 숨고르게 하면서 미국 시장 나스닥 100 선물지수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눈치 보기 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정의원 방에서 주식시장 브리핑 올려드릴 때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명절 이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만 오히려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한국이 구정 명절로 휴장이잖아요. 이 휴장인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더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 내용에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 시장이 그 사이에 신고가 경신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힌트는요. 바로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25,500포인트를 회복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카카오도 그러면 6만원대 회복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6만원대까지 그리고 더 크게는 64,000원 이 구간 박스권 상단 영역까지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올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조정 이 목표치가 낮아지면서 추세를 다시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 거래 있고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25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도 고려해서 투자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주도주 종목을 그래서 매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서 우리 카카오가 일시적으로 시세가 좀 나오면 야 이제 카카오 간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비중 조절을 해서 카카오도 카카오지만 더 빨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잘 분산 투자해 두셔야 된다. 그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화살표 매매 신호가 그 기준을 잡아주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혜연방 상담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하지만 바닥 가능성을 많이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바닥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 신호, 그 시그널을 우리는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우리 카카오는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매수 신호가 조기에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는 내일과 모레 우리는 이틀간 더 확인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비중 확대 또는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은 시기 조절하면서 비중 확대 또 신규 매수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지수 화살표 신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카카오 화살표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많은 자본들을 그대로 그냥 어디에 몰빵해 두시면 그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매도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으로 보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진다면 코스피 지수 매수 신호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제가 지난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120포인트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위로 올라서서 여기에서 노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주가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주의 경계하시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위로 급등을 기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저는 이 가격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2월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카카오는 시가 아래에 있습니다. 매도 우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1년 내내 저는 이 시가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연간 차트에서 5선이 이 12평선하고의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다는 점도 이미 작년부터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가격 조정 나오면서 이렇게 주춤할 때, 상반기에 주춤할 때 차라리 빨리 그러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거라. 그렇지 않을 거면 그럼 바닥을 빨리 잡고 시가를 회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도저도 아닌 거죠. 시가 회복도 빠르게 나오지도 않으면서도 또 저점 바닥 확인도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늘어지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속만 태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단기간에 여기를 빨리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주식시장 또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또 상승 랠리 이어지면서 시가 회복을 빨리 해줄 것이냐.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에게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핵심으로 기준으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비중을 확대할지 또는 축소할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카카오 주주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조급할 필요 없다. 카카오가 그렇게 급하게 빨리 갈 지금 명분,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도주를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카카오 연간 변동성이 평균적으로 50%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자주 나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카카오 추가적으로 50% 변동성 나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82,000원 이 목표가 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바닥을 잘 확인하고 추세 우상향하는 그 길을 잘 닦아야겠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비중 늘리고 줄이고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